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수업으로 교과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페이지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오늘은 여행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마다 여행을 정의하는 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여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알랭드 보통은 어떻게 된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게 바로 여행이잖아요. 사람들마다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내용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게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에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솔직히 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행은 산파, 생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책 가운데 보시면 여기 지구본이 나와 있고요.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적어도 여행을 배우기 위해서, 여행지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이 대륙이 어떤 대륙인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의심은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빨간색 점이 칠해져 있는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도시 중에 케이프타운입니다. 이 케이프타운은 신항로 개척 시대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혹은 저 선생님 다니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발견을 했고 바스코 다가마에 의해서 유럽인들에게는 희망봉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열기 위해서 이곳을 무조건 지나쳐야 했었고 이곳까지 온 다음부터는 바다 항해가 매우 편한 지역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면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곳을 희망봉이라고. 그래서 이 여행의 의미와 관련해서 어쩌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이라는 게 인생을 개척하는 하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많아요. 실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나중에 여러분이 자연지리와 관련된 부분의 여행을 떠날 때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CS? 보이지 않으시다면 다시 CS. 일명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름철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은 온난, 습윤한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중해 바다 근처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하자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름에 이곳으로 여행을 가는 게 좋을까요? 겨울에 여행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내가 여행을 갔는데 그곳의 날씨가 맑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자면 당연히 맑으면 좋겠죠. 왜 여행을 갔는데 매일 비가 온다. 맨날 우산 쓰고 다니고 제대로 놀 수가 없다. 우울하죠.
맑은 날이 있을 때 여행을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가 내릴 때, 안 내릴 때, 안 내릴 때. 그래서 여름이 고온, 건조한 이 여름에 여행이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름에 가야 되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려면 몇 월 달에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잠시 멈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럼 언제 갈 거예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름이라고 생각하니까 7월, 8월, 9월, 6, 7, 8, 9 언제까지? 6월이라 해야 되나? 7월, 8월, 9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라면 계획을 다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와는 뭐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이제 지리에서 배우기도 혹은 지구과학에서 배웠었기도 혹은 뭐 책을 통해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 그리고 우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름에 놀러 가려면 우리나라 계절로 겨울에 놀러 가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여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겨울은 예를 들면 12월, 1월, 2월 이때가 겨울이 되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때쯤 가야 맑은 날씨에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행이라는 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다. 그러니 난 여름에 여행을 가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자,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 건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온난, 따뜻하긴 해요. 뭐 여기가 겨울이라고 할 때 우리식의 겨울, 뭐 예를 들어서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은 거의 없어요. 한 영상 10도 근처? 우리나라 기온으로 말하자면 뭐 3월에서 4월 정도의 기온이 될 거예요. 나름 춥지는 않지만 비가 와요. 습윤해요. 내가 여행을 갔는데 맑은 날씨 별로 없고 비 오는 날만 가득하다면 좋진 않겠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행을 왜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4개의 중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4개의 중단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의 의미와 종류, 그다음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여행의 의미와 종류와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바다가 나와 있고요. 여러 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양한 여행 지역을 다녀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여행지리 수업을 통해서 한번 차분차분히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지 이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행의 의미와 종류, 영향. 자, 내용을 보시면 여행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여행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이다. 다양한 여행의 종류 중에서 나만의 여행을 서행. 자, 나만의 여행을 살게 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자. 자, 여러분 나중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결혼을 했다 혹은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패키지 투어, 자유여행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뭐 귀찮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거나 뭐 한다면 패키지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자기만의 여행을 하고 싶다, 뭔가 느끼고 싶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차별된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유여행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으로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서 뭐 아프리카 하면 생각이 나는 거는 뭐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열대기후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자, 그 지역으로 가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인데 그런 활동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의미가 남다른 거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을 갔다 왔었을 때 진짜로 프랑스, 이탈리아 가면서 놀고 보고 즐기고 먹고 뭐 이런 부분들만 하고 왔었는데 쇼핑까지. 근데 이 선생님은 신혼여행도 다른 의미로 다녀오신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자, 학습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의 다양한 의미와 종류를 말할 수 있고 여행이 개인의 삶과 세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참 화면 속에 보이는 젊은이들이 트레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 사진은 뭐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유럽의 조지아의 스바네티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스바네티 지역이고요. 카프카스 산맥은 세계 지리를 하는 친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맥 중에 하나예요. 신기습곡 산지, 신생대 기간 동안의 조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산지입니다. 선생님이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큰 산맥이 땅과 땅의 판과 판의 충돌에 의해서 큰 산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산이 만들어졌으니까 뒤에 배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은 초록색이지만 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눈이 보이죠? 그러니까 위쪽 높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만들어졌다. 그곳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솔직히 주요한 관광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지형, 여러 가지 형태의 소중한 지역들 아니면 유명한 지역들을 보는 관광, 즐기는 관광이 주였다라면, 최근에는 이와 같이 자신 건강을 위해서 돌아가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행의 의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 여행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책 내용을 보시면 한번 선생님이 읽을게요. 여행이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여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를 주로 왔다 갔다 하죠? 집, 학교, 혹은 집, 학원. 거의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 학교. 그러면 선생님이 매번 다니는 광주 안에서의 모습들. 근데 그 부분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송암동 혹은 풍암동, 화정동 여러 동네에 살 텐데요. 그 동네에서 학교까지 오는 그 길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잠깐 샜어요. 예를 들어서 송원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죠? 그렇죠? 송원대학교로 가게 되죠. 그럼 송원대학교로 가면 우리 학교의 건물, 송원여상 바로 근처에 있는 건물하고는 다른 모습의 건물들이 나타날 거고,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쪽으로 왔다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상시의 모습을.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등교하고 있는 모습, 혹은 학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왼쪽으로 가서 송원대학교로 갔다라면 교복을 안 입고 일반 사복을 입고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 또한 편하게 이야기하자. 자, 아주 넓게 이야기하자면 여행의 범주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좁게는 여가와 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여행에서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뭐 느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넓게는 집 밖으로 발을 내디는 모든 순간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넓게 이야기했었을 때 여행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폭넓게 쓸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영화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하면은 생각나는 건 여러분 뭐 수지 나오고 뭐 납득이 나오고 이재훈인가요? 선생님이 연예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러면 선생님 방금 수지 이야기했잖아요. 납득이 이야기했잖아요. 걔네들은 워낙 유명해서요. 자, 그 친구들 나오는 건축학개론에 보시면 거의 첫 번째 장면에 건축학 수업을 해요. 실제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학교까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그 전반적인 부분들의 루트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교수님이 숙제를 해주죠. 자기 집 주변을 새롭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자기 집 주변에서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무심결에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여행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에서의 경험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된다. 같은 장소로 여행한 개개인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오늘날의 여행은 삶의 의미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기의 여행은 사회성의 발달과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행은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행위로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안목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여행은 인생의 무엇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진로 설정. 자, 여러분도 뭐 선택 과목입니다. 문과, 이과라는 개념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없으니까요. 그래도 편의상 문과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과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친구들, 뭐 다양한 친구들이 이곳에 섞여 있을 텐데요.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통해서도 여러분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총 몇 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림이 있죠? 자, 그 5가지의 그림에 따라서 여행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예측과 유연한 수용.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세상의 변화되는 모습을 유연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두 번째, 나침반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 부분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진로 설정하고 연결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해와 배려 및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끼리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친한 친구들끼리 보통 여행을 가서 재밌게 놀다가도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여행의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다음 네 번째는 치유와 행복입니다. 힐링을 느낀다라는 부분. 그리고 5번째, 모험과 도전, 그리고 용기예요. 자, 지금 이 5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냥 날아다니고 있죠. 선생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아마 저 중간에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모험과 도전, 용기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모습이 꼭 뭘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굳이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양한 여행의 의미, 자, 이 부분. 나에게 여행은 무엇이다? 자, 여기에 있는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것 말고 다양한 여행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입니다. 선생님에게 나에게 여행은 뭐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행은 즐거움, 배운 걸 보고 느끼고 배웠던 걸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행의 의미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여행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의 종류입니다. 자, 책에 보시면 여행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행의 종류에 따라 얻게 되는 경험도 달라진다. 여행이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인지. 자, 선생님은 보통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유익한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이 유익한 경험 같은 경우가 대학교 때 다녔던 답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익한 경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수학, 여행 같은 경우는 유익한 경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많이 변질된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냥 조금 쉬고 싶은 마음. 자, 계속 대상지가 자연경관인지 인문경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행 기간과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여행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에 따른 여행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동기에 따라서는 자, 레크리에이션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교육여행, 비즈니스 여행. 자, 여러분 같은 경우 수학여행은 뭐 레크리에이션 아니면 교육여행 이쪽에 해당하겠죠? 뭐 선생님 따로 뭐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원이 뭐 어떤 회사의 일 때문에 가는 곳이 있다면 비즈니스 여행.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싱가포르에 3년 동안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맨날 놀고 있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일하러 나간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여행. 자, 대상지에 따라서도 국내, 국외, 우리 보통 해외여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다음 관심 대상에 따라서 도시여행, 촌락여행. 여러분도 뭐 도시로 갈 것인지 촌락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것인지. 자, 대상 경관으로 자연지리, 인문지리.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뭐 단기냐, 장기냐, 뭐 그 기준은 뭐 세우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반적으로 단기 여행, 장기 여행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건 가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여행에 뭐? 두 글자. 자, 초성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행의 기억입니다. 한번 정답 써보시고요. 다음,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 비행기가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자동차. 자동차 있겠죠? 또 자동차가 나오면 누구도 철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여행으로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적어도 우리나라가 국제 해외로 나가려면 여기에 있는 항공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박 혹은 한 글자로 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갈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도보, 걸음 혹은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아까 아니면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조지아의 어디였었죠? 스바네티 지역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 다 도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다음 관광 주체로는 관광 상품 여행, 자유여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키지 여행. 그리고 이게 자유여행. 이 될 텐데요. 두 번째 보시면 질문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여행이 어떤 종류의 여행에 해당하는지 그림의 구분 기준에 따라서 한번 써보는데 이 부분은 수업 시간, 등교 수업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의 종류까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자, 다음입니다. 자, 여행의 과거와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행은 늘 존재했다. 과거 여행이 소수 누구만, 상류층만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 여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보편화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 여행은 주로 종교적 순례 목적 혹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여행은 무엇을 위한 여가 활동을 위한 목적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행은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총 6개의 시대 속 다양한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가스트로노미아, 식도락 여행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식도락 여행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돈이 많은? 그렇죠. 그래서 소수 상류층만이 할 수 있었던 것. 자, 두 번째 왕 오천축 국전. 해초라는 승려가 여행을 갔다 온 것을 보고 이제 남긴 글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것은 그 해골물,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13세기 동방견문로, 마르코폴로, 그리고 15, 16세기에 보시면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디아스, 바르톨로뮤 디아스, 이 사람들은 신항로 개척. 그리고 17세기에는 그랜드 투어라고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있는 사람들,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최근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갭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현대판 그랜드 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랜드 투어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교육 여행입니다. 이런 갭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설정할 수 있는, 그렇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갭이어와 관련해가지고 부가 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자면 그랜드 투어는 17세기에 시작되어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여행이고, 그러나 이후 산업의 발달과 함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교통비가 저렴해지면서 그랜드 투어와 같은 인생 설계 목적의 여행이 일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갭이어는 직장에 취업하기 전이나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잠시 학업이나 기타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여행을 하면서 봉사,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의 체험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진로 관련 체험을 미리 해보는 것으로 1900년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갭이어 프로그램은 이후 서구 및 아시아 지역에서도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하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갭이어라고 치시면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자, 그 부분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여행의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무엇인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봤다거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경험을 했다거나. 자, 해서 그 영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여행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행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감을 주거나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고사에는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천리길의 여행이 낫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여행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한 직접 경험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면 물론이다. 모차르트는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유럽 전역을 여행하였다. 모차르트의 작곡 활동에 어린 시절의 여행이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진도 나와 있고요.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꼬르비지에 역시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진로 결정이라는 부분도 나오죠.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출신인 그는
어릴 때부터 유럽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르네상스 건축물들의 감명을 받고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 그의 건축물을 남겼다. 여행은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박지원은 자, 우리 조선시대의 박지원입니다. 사신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뒤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남겼다. 자, 열하일기 이 책은 실학의 입장에서, 자, 실학이라는 거,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말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문체로 당시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으며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행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은 여행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도 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되겠죠?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호연지기를 함양하기에 여행만큼 좋은 것은 없다. 여행의 진정한 효과는 자기 내면의 변화에 있다. 어느 순간의 장면을 보고 나만의 새로운 감정 속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각을 달리하게 될 때 여행은 보물 같은 시간이 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여행은 세상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동에 보시면 여행의 영향입니다.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화력, 유연성, 관찰력, 열린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까지, 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에 들어갈 가장 대표적인 답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없는 다양한, 그쵸?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걸 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본인의 여행 경험을 떠올려보고 여행을 통해 본인에게 나타난 변화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써보시고요. 여행 중 나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을 친구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실제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본인이 여행을 계획한다며 위에 제시된 영향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은지. 자, 사람들마다, 자, 예를 들어서예요. 나는 친구들을,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을, 혹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보다 더 다양한 부분을, 그리고 꽉 막힌 사고를, 그리고 나의 우유부단함을, 뭐 다양한 부분들을 고치고 싶어서, 개선하고 싶어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 줄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2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은 바로 이 부분.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교과서 16쪽부터 여기 교통수단이니까요. 16쪽부터 23쪽까지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6쪽부터 23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